아니 근데 응. 이 코수염이 코로 들어가는 거야? 나 지금? 왜? 아니 코털이랑 아, 수염이 형이 요새 바빠서 연결됐는데 연결이 돼가지고 아니 수염이 이 정도로 많이 나면 숨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계속 신경이 쓰여갖고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몸이 뻐근해갖고 못 살겠어요. 잘 되면 좋지. 뭘 잘 돼 미치겠구만. 자, 오랜만에 브랜드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 같은 쩌리들이 이 브랜드를 리뷰가 아니라 뭐 이 브랜드에 대한 생각을 얘기한다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만큼 진짜 너무 또 대단한 브랜드라서 마틴 마르지엘라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안하지? 나는 뭐 사실 마틴 마르지엘라가 한창 핫하고 할 때 내가 너무 나이가 어릴 때고 그래서 그랬나? 그래서 뭐 마틴 마르지엘라를 살 정도의 금전적인 능력도 없었고 사실 바라보기만 했던 브랜드라서 지금의 마틴 마르지엘라가 옛날 마틴 마르지엘라 같진 않아, 그치? 느낌이 좀 좀 뭔가 요새는 양산형 방식의 조금 약간 그 기본템들만 나온다 그래야 되나? 뭐 요새 유행하는 게 탑이 그 발가락 모양으로 나눠져 있는 스니커즈 구두 뭐 이런 것들. 왜 너 그거 별로 안 좋아하지? 그 벽 탈 것 같은 느낌. 닌자들이 이렇게 하고 닌자 스타일 아니야. 밟고 막 아니 그것도 마르지엘라가 원래 뭐 한 십몇 년 전부터 계속 탑이는 밀던 디자인이죠. 뭐 저는 어릴 때 제가 한창 옷을 좋아할 때 진짜 디올의 에디 슬리먼이 있었다면은 나는 솔직히 마르지엘라를 좀 더 좋아하긴 했는데 진짜 마르지엘라가 감동을 줬던 디자이너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마르지엘라를 접한 게 그런 브랜드가 있다더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일본을 갔는데 어떤 셀렉샵 같은 데서 마틴 마르지엘라 옷을 봤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옷이 깔끔한데 디테일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옷이 되게 입기 편안하게 생겼는데 뭔가 옷에 각각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았어. 그래서 다음에 일본을 갈 때까지 마틴 마르지엘라에 빠져든 거야.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일본을 가서 마르지엘라 매장을 가보고 싶었어요. 그때 마르지엘라 매장이 어디 있었냐면 지금도 거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에비스에서 다이칸야마 넘어가는 진짜 무슨 가정집 골목 같은데 위에 오르막길에 이렇게 우측에 있었는데 그 매장을 찾으려고 진짜 막 편의점 가갖고 일본 애들은 마틴 마르지엘라라고 얘기하면 모르잖아. 마르땡 마르지에라 어딨냐고 마르땡 마르지에라 어딨냐고 내가 물어보고 막 했었거든. 근데 뭐 잘 모르겠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저 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는 구글맵 같은 게 없을 때니까 그래갖고 저희 와이프랑 둘이 막 걸어 올라가는데 그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는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마르지엘라의 그 감성이 되게 좋았던 게 그러니까 모든 게 감성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그냥 막 다 감동적이었고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이 매장을 간 게 아니라 그 매장인지를 모르고 걸어 올라가다가 이렇게 옆을 봤는데 여긴가 싶어서 들어가서 다 의사수트를 입고 있는 스태프들 그리고 처음 매장 앞에 도착했을 때 있었던 게 지금은 마틴 마르지엘라가 원래 전개했던 초반기에 그 해체주의가 잘 없잖아요. 마틴 마르지엘라 옷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입는 옷들에는 마르지엘라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해체주의는 없거든. 그때 당시에는 어땠냐면 매장 딱 들어가기 맨 앞 쇼윈도우에 양말로 만든 니트가 있었고 무슨 조끼 가죽 조끼인데 무슨 가죽 장갑 다 뜯어갖고 만든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매장 안에 영화관이 조그맣게 하나 있었던 그 기억이 제가 마틴 마르지엘라를 처음 본 기억이에요. 그리고 뭔가 그 사람이 만든 옷이 되게 감동스러웠던 거는 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해체주의.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와 옷이 너무 독특하고 예쁘다, 예쁜데도 되게 기본스럽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마틴 마르지엘라 이전에 그런 방식의 옷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 있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마틴 마르젤라 이전에? 아니라니까. 마틴 마르젤라가 많이 초반기에 하던 게 뭐였냐면요, 옷의 내부에 있던 디테일을 밖으로 꺼내는 거. 그러니까 안주머니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안주머니가 있어야 될 안주머니를 밖으로 꺼낸다거나, 아니면 봉제를 뒤집는다거나. 그러니까 오바로크 자국이 라벨이 밖에 달리고, 라벨이 밖에 달리고, 라벨이 밖에 달리고, 그걸 뭐라 그래? 하여튼 마틴 마르젤라 라벨에 그 4개 뜬 거는 뭐 처음에는 옷 만들 때 돈이 없어갖고 그걸 바늘로 떴대잖아. 마도메. 마도메가 이제 자기의 라벨이 된 거. 근데 제가 진짜 멋있게 보았던 옷은 2004년인가 5년인가였는데 트렌치코트였어요. 트렌치코트가 팔이 4개가 달려 있었어.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팔을 이쪽 팔하고 이쪽 팔을 꽂으면 정상이 되고, 트렌치코트가. 근데 이 소매가 살짝 여기 옆구리 부분에 또 숨어. 어떻게 그 메커니즘을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팔이 4개인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 근데 그걸 다른 팔을 넣으면은 이게 언밸런스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언밸런스가 된 모습도 예쁜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팔이 4개 달린 자켓을 만들지? 감동적이었어. 아니 미친놈 같았어. 감동적인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감동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입잖아? 예뻐. 그거에 마탱이가 간다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 다른 사람하고. 그러니까 티에다가 막 예전에 마틴 마르젤라 전에 그런 것도 없었잖아. 막 이렇게 남방 입은 것처럼 찍어놓은 거, 이런 것도 다 마르젤라였고. 그리고 뭔가 지금은 저희는 전문적으로 대기 작업이라 그래요. 막 옷을 커팅해 놓는 거. 봉제 없이 그 부분을 살려놓는 작업. 그리고 봉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거를 올이 풀리도록 올려놓는 작업. 이런 것들도 그 이전에 얘가 얘기한 것처럼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마르젤라처럼 표현해갖고 확실하게 그게 옷에 디테일로 들어가 있다는 거를 본 적은 없었어요. 마르젤라 이전에. 저는 봤을 수도 있었어요. 죽여버린다 진짜. 왜냐면 사실 이런 부분은 장담할 수는 없어요. 장담할 수는 없지. 우리가 지금 나이를 먹긴 했지만 우리가 한창 어렸을 때 나왔던 브랜드인데 그 이전 세대까지 저희가 보진 못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100%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느낌. 그래서 뭐 이 형이 호언 장담을 하면 저는 사실 아닐 수도 있다라고밖에 말을 못하겠어. 근데 옷을 하는 사람이면 분명히 마틴 마르젤라 이전 세대의 어떤 옷을 생산하는 사람도 분명히 그런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했을 거고, 옷을 단순하게 우라를 옹대로 뒤집어 까는 방식은 제일 쉬운 방식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대신 그 사람이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마틴 마르젤라 같은 경우에는 원체 뭐 각광을 받았던 브랜드니까 이게 최초다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이럴 때는 저도 옷을 보는 눈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옷을 보는 눈이 어느 정도 살짝 트일 때쯤에 되게 나한테 충격이었고 그랬던 브랜드여서. 그러니까 마틴 마르젤라가 뭐 지금까지. 그건 어떻게 생각해? 퓨어 오브 갓이 이제 스웨셔츠를 만들었는데 뒤집어 깠어. 그래서 어깨랑 체인을 치고 이쪽은 그냥 오버가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거를 걔들은 뒤집어 입으면 이쪽에 이제 체인이 쫙 쳐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겉에 옹대가 이제 우라가 나오고 그걸 뒤집어서 다시 입기도 해. 그러니까 양면이다. 리버시블로. 근데 그러면 퓨어 오브 갓은 마르젤라에 카피한 건가?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 해체주의라 그러잖아요. 옷을 해체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마르젤라를 표현을 하는데, 저는 해체주의라기보다는 어떤 디테일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디테일은 그 디테일을 그 디자이너는 생각해내니까. 굉장히 고상한 표현인 것 같아. 해체주의. 그냥 고상한 표현인데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디자인을 그 디자이너는 생각을 해냈고, 제일 그 부분에서 저는 중요하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옷에 디테일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미친 디테일을 아무거나 다 집어넣을 수는 있어. 그 옷이 예뻐 보이느냐. 밸런스. 그게 그 옷이 완성했을 때 밸런스가 좋냐 안 좋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마틴 마르지엘라의 옷은 디테일이 있는데 옷이 지저분해 보이질 않아. 그게 그 옷의 매력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게 되게 감동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마르지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아이템을 꺼내서 뭐 탑이 뭐 스니커즈는 이렇습니다. 독일 군화에 페인트를 뿌렸습니다. 이런 거는 마틴 마르지엘라를 이해하는데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그건 그냥 하나의 아이템일 뿐인 거고 그냥 그게 무슨 마르지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중요한 문제는 저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마틴 마르지엘라가 MM6라 그러죠. 무슨 번호를 적으면서 거기 안에서 이제 뭐 몇 번이 좀 싼 라인, 몇 번이 비싼 라인, 뭐 이런 방식으로 뭔가 하위 라인을 한번 냈었는데 그 이전에 마틴 마르지엘라가 진짜 마르지엘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뭐 얼마 전에 그 티 뭐 네가 아까 뭐 얘기한 그 티도 제가 얼마 전에 티를 하나 봤는데 물론 뭐 실물을 본 건 아니에요. 사진을 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에 사각형 박스가 찍혀 있는데 이 사각형 박스가 끝쪽이 다 번져 있더라고요. 약간. 근데 블랙에 그레이로 찍혀 있는 거였는데 이게 처음엔 그냥 나염 찍은 건가? 프린트한 건가? 그리고 가까이서 봤는데 프린트를 찍으면 그 뭐 알료라고 하는데 이 스며들듯이 찍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티가 나요. 끝 선들 때문에 라인들 때문에 더 찍은 거니까. 근데 블랙엔 그 알료로 그 컬러가 올라오질 않거든요. 근데 보니까 끝에도 번져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 야저 씨발 눈 끔뻑끔뻑거리지 말라고.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 새끼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끝에 번져 있는 거 보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걸 발염으로 처리한 건가? 염산으로 날린 느낌. 발염으로 날리고 완전히 날리고 그레이 컬러를 한번 더 찍은 건가? 알료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추측한 거예요. 아니면 그레이 색깔 발염을 날린 걸. 그리고 그 사각형 박스 바깥쪽으로 실로 마도매를 해놨더라고요. 라벨처럼. 이게 사실 단순하게 보면 그냥 별거 아닌 작업 같지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이게 리스크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근데 나는 요새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러니까 뭔가 마르지엘라. 요즘에는 그런 게 마르지엘라의 진짜 맛은 아니었거든요. 뭔가 숨어있는 마르지엘라 같은 저거 마르지엘라인가? 이런 느낌. 저거 마르지엘라인가? 그게 진짜 마르지엘라의 맛이었거든요. 옛날에는 밖으로 막 라벨을 막 과도하게 낸다던가 이게 아니라 그냥 검정색 슬랙스에 뒤에 라벨이 있던 게 아니라 실만 4개가 딱 나와 있다든지 그런 느낌의 마르지엘라가 진짜 마르지엘라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마르지엘라 옷들은 그런 게 좀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마르지엘라 초기의 어떤 그런 되게 감동적이었던. 그러니까 뭐 2007년에 은퇴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존 갈리아노가 한다는데 뭐 난 존 갈리아노가 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뭐 그 뒤로 이제 마르지엘라의 옷들을 안 보기 시작했으니까. 왜냐면 뭔가 되게 좀 예전에 막 과감했던 그리고 되게 뭔가 어떤 형식의 틀을 깨는 듯한 옷들이 마르지엘라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서부터 저는 마르지엘라를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존 갈리아노가 못해서가 아니라 좀 그게 되게 브랜드화 됐다. 그러니까 하라주쿠 오모테산도에 MM6 이 큰 매장이 생기면서 그때쯤 같아. 그러니까 마르지엘라 자체가 브랜드화되고 마르지엘라는 진정한 디자이너였었거든요. 뭐 저도 마르지엘라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진 않지만 그냥 마르지엘라의 90년대 옷들을 그냥 다시 한 번은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너무 오래된 얘기들이고 너무 본지 오래된 것들이라 기억에 지워진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렇지만 이제 뭔가 저희한테는 저희 나이대한테 보여줬을 그때 마르지엘라의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의 옷들은 정말 뭔가 그 당시에 옷을 좋아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하던 사람들, 디렉터가 되고 싶어 하던 사람들한텐 굉장히 감동인 의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내고 그런 것들을 자기 옷에 진짜 접목을 시키는데 그 옷 자체가 지저분하지 않고 되게 완성도 있는 깔끔한 옷으로 나온다는 게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디자이너가 어떤 옷에 디테일을 집어 넣는데 내 옷은 깔끔하게 나온다.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 너도 해봐서 그치? 알겠지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로 또 소비자들한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건 더 힘들고 시각적으로 즐거운 옷이 있고 완성도가 높은 옷이 있고 디테일이 많은 옷이 있고 덜어낸 옷이 있고 근데 그게 소비자가 느끼는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 근데 마르지엘라 같은 경우에는 형만 해도 덜어낸 거에 매력을 느끼는 거고 나는 마르지엘라가 새로운 시도를 한 것들에 대한 굉장히 감동을 느끼는 편이었고 나는 디자인적인 시도.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뭐냐면 이게 옷은 봤을 때 깨끗해. 근데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디테일들이 그 옷에 숨어있어. 막 숨어있는 게 와 뭐 이런 옷이 있지?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 수트 무슨 트렌치 코트 무슨 피코트인데 되게 각 있는 피코트들이 유행을 하고 어떤 면으로 보면 여성복에서 많이 보여지긴 했었는데 오버사이징한 코트 자켓 블레이저류도 마르지엘라가 처음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게 그러니까 또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시티보이룩이 그렇게 한번 저는 그게 처음이었다고 봐요. 왜냐면 내가 내 눈에 봤을 땐 처음이었으니까 뭔가 뒤집어 놓은 듯한 의류들 그리고 뭔가 완성되지 않은 걸로 옷을 그냥 마감하는 그냥 이게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 하지만 마르지엘라도 내가 또 이 얘기하면 또 빈티지 아카이브를 완벽히 가지고 있었다. 마르지엘라도 꼰대였다는 얘기인 거네. 꼰대였어. 마르지엘라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진짜 마르지엘라 얼굴이 나온 사진을 보려고 되게 많이 서칭을 해보고 했는데 뭐 얘기하기 전에 잠깐 보니까 마르지엘라 얼굴이 까진 건지 그 사람이 마르지엘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르지엘라인가 봐. 마르지엘라가 이제 얼굴이 까졌나 봐. 이기팝 티셔츠를 입고 있더라고. 밴드 티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빈티지의 아카이빙은 마르지엘라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디자이너한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빈티지는. 빈티지에 대한 그리고 괜히 존중.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잖아. 트렌드가 돌고 도는 거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나 나는 빈티지에 대한 아카이빙을 무슨 아카이브 자체를 뭐 3, 4, 50년대 밀리터리 의류나 6, 7, 80년대 뭐 노는 애들의 서브컬처 의류나 아니면 90년대, 80년대를 거치는 스케이터들의 의류나 이런 걸로 봤다면 마르지엘라는 좀 더 그 이전에 복식에 되게 모티브를 많이 가졌을 거라는 생각은 약간 들긴 들었어. 왜냐면은 그 막 그런 거 있잖아. 옛날 프랑스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옷들. 근데 이제 여성복 컬렉션을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었어요. 옛날 막 작은 아씨들 같은 영화에 나오는 옷 같은 거를 막 자기 느낌으로 만들어서 만드는 것 같은 느낌. 뭐 근데 그거를 막 잘 너 왜 웃냐? 뒤질래? 작은 아씨들 얘기한 저 새끼가 저기 미쳤. 프랑스 영화에서 뭐 작은 아씨 뭐 이런 걸 줄 알았어. 작은 아씨가 아니라 작은 아씨. 저 특이해. 작은 아씨가 뭐지? 이 새끼 진지하게 마르지엘라 얘기하는데 앞에서 자꾸 작은 아씨 뭐 이상한 소리 해가. 하여튼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브랜드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의 마르지엘라 옷들에서 뭔가가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2000년대, 2010년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마르지엘라 옷들을 그렇게 봐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때부터 내가 아메카지를 좋아하기도 했고, 그 뭐 2000년대 후반부터 저도 아메카지를 좋아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서 안 봤는데 지금의 마르지엘라를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잖아. 좋아하시는 그 감동은 제 생각에는 1900년대 중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의 마르지엘라 의류들이
보여지는 감동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 사람들을 판단하진 않습니다. 뭐 지금 마르지엘라도 훨씬 더 많은 그 팬덤을 안고 네임밸류가 생긴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 가지 확실한 건 마르지엘라는 진짜 디자이너들의 디자이너였던 건 맞아요. 네, 모든 디자이너들이 추앙했고 네, 왜냐면 많은 디자이너들이 영감을 얻었고 왜냐면 그런 의류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잖아. 마르지엘라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런 약간 해체주의적 요소나 막 이상하게 옷을 만지는 방식,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의 옷을 만지는 방식, 막 안감이 밖으로 기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옷을 완성하지 않는다라거나 이런 혹시 옷들이. 그거는 알아? 지금 나오는 그 닌자 신발은 닌자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건가? 몰라. 그 왜 자꾸 닌자 얘기를 해. 그것만 빼고 다 좋아. 굉장히 아름다웠던 게 마틴 마르지엘라의 앵글 부츠였다고 생각하고요. 여자 부츠가 있는데 롱 부츠가 있어. 무릎까지 오는 가죽으로 된. 와, 그거는 정말 멋있었어요. 그걸 신은 여자를 봤는데 뭐 딴 거 한 게 아니라 그 부츠 하나 신었는데. 형 신어봤어? 내가 어떻게 신어? 이씨, 확 죽여버릴까 보다. GD처럼. 이게 요새 생각만 해도 이게 끔찍해. 요새 옷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옆에서 코미디를 해. 아니, 사실 마르지엘라는 저보단 이 형이 할 말이 많을 거고. 왜냐면 얘는 그때 고등학생 때라.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네. 뭐 제가 그냥 바라볼 수는 있어도 어떤 구매를 생각할 정도의 금액대의 옷도 아니었고. 진짜 비쌌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없는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때 당시에 제가 커가면서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도 마르지엘라의 도쿄 매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도쿄 매장을 갔을 때 그 감동이 아직도 잊혀지진 않습니다. 뭐 하여튼 그때는 진짜 뭐 컬렉션 의류였겠죠. 뭐 양말 붙여서 니트 상의 만들고 뭐 붙여갖고 뭐 조끼 만들고 뭐 했던 거는 컬렉션 의류였겠지만 그때는 그냥 처음이었었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뭔가를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정도의 생각까지 가질 수 있는 게 디자이너구나라는 걸 처음 가지게 해줬던 브랜드였던 것 같습니다. 양말로 마르지엘라. 바지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요새 그 맨투맨 미국에서 그거 유행하더만. 뭐. 빈티지 스웨셔츠에 나이키 양말 이렇게 붙여갖고 입는 거. 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